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하늘은 검푸른 어둠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동쪽 끝에서만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인도를 비추고 있었다. 이른 시간, 아직 출근길 인파가 쏟아지기 전에 고요한 정막, 그 정막 속을 한 사람이 걷고 있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회색빛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남색 바지 저고리 위에 베이지색 점퍼를 걸쳤다. 손에는 천 가방 하나, 가방 속에서는 앞치마와 두건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영자.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요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을 피하듯 살았기 때문이다. 시장에도 일찍 가고 산책도 해가 지고 난 뒤에 했다. 이웃과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다. 말을 아꼈다.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매일 새벽, 이 시간만큼은 달랐다. 할머니의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다. 첫 차가 올 시간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할머니는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버스가 왔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할머니는 교통카드를 찍고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아직 불 꺼진 상가들, 간간히 보이는 편의점 불빛, 청소하는 미화원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보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목적지에 가 있었다. 20분쯤 지났을까. 할머니는 벨을 눌렀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주택가 사이로 난 좁은 길. 그 끝에 노란색 건물 하나가 보였다. 새싹 어린이집이라는 간판이 아직 꺼진 채로 달려 있었다. 할머니는 건물 옆쪽 문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원장이 미리 열어놓은 것이었다. 할머니는 익숙한 동작으로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복도를 지나 급식실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더니 급식실을 환하게 밝혔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큰 소치 3개 걸린 가스레인지, 벽에 걸린 국자와 뒤집개들. 할머니는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두건을 썼다. 손을 씻고 소독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메뉴는 미역국과 불고기 덮밥. 원장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쌀을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쌀을 담그고 손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쌀뜨물이 뿌옇게 피어올랐다. 1번, 2번, 3번. 물을 갈아가며 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씻었다. 정성이었다. 남의 집 아이들 밥이었지만,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다했다. 쌀을 안친 솥을 불에 올렸다. 그리고 미역을 물에 불렸다. 미역이 물을 머금고 부드럽게 퍼지는 동안 할머니는 불고기 재료를 손질했다. 양파를 썰고, 당근을 채 썰고, 소고기를 양념에 재웠다.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급식실에 울려 퍼졌다. 규칙적이고 능숙한 칼질. 50년 넘게 부엌을 지켜온 사람의 손이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다. 혼잣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손놀림에는 온기가 있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고 있었다. 미역국 육수가 끓기 시작했다. 구수한 냄새가 급식실 가득 퍼졌다. 할머니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었다. 맛을 봤다. 조금 싱거운 듯했다. 아이들 입맛을 생각하며 간을 더 맞췄다. 밥이 다 되었다.
뜸을 들이는 시간. 할머니는 잠시 앉아 쉬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물러가고 회색빛 새벽이 밀려왔다. 곧 아이들이 올 시간이었다. 120명의 아이들. 저마다 다른 얼굴, 다른 목소리, 다른 웃음을 가진 아이들. 할머니는 다시 일어났다. 불고기를 볶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번졌다. 양파가 투명해지고 고기에서 육즙이 흘러나왔다. 할머니는 뒤집개로 재료를 고루 섞었다.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었다.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시계를 봤다. 7시 반. 원장이 곧 출근할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조리대를 닦았다. 바닥에 떨어진 미역 한 조각도 주워 담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정리했다. 급식실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따뜻한 밥 냄새, 구수한 국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오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거라는 기대. 오늘도 한 명의 할머니가 이곳에 있었다는 작은 흔적. 그것으로 충분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원장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감사 인사도, 칭찬도 필요 없었다. 그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할머니에게 이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이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 아는 비밀 같은 시간. 신발을 신고 쪽문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췄다. 따뜻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발걸음.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지난 10년 동안 매일 그랬듯이. 새싹 어린이집 원장 김은희는 오늘도 8시 정각에 출근했다. 늘 하던 대로 가방을 원장실에 두고 급식실부터 향했다. 오늘 아침 메뉴를 확인하고 조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급식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멈칫했다. 이미 밥이 다 되어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윤기나게 볶아진 불고기, 완벽하게 지어진 120인분의 밥. 조리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 한 방울 없었다. 은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조리사 이모님이 일찍 나온 걸까? 하지만 출근 기록을 보면 아직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은희는 급식실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국의 간도 딱 맞았고 불고기의 양념 배합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적절했다. 은희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다. 깊고 구수한 맛, 정성이 느껴졌다. 누가 한 거지? 은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CCTV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장실로 돌아가 녹화 영상을 돌렸다. 새벽 5시 반경. 화면 속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다.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 은희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을 더듬었다. 그리고 기억해냈다. 박영자 할머니?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었다. 예전에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을 피하듯 사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런 분이 왜 어린이집에? 은희는 영상을 계속 돌렸다.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쌀을 씻고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아니, 수십 년간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온 사람처럼. 영상은 이어졌다. 할머니는 조리가 끝나자 급식실을 깨끗이 정리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은희는 화면을 멈췄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왜일까? 왜 이 할머니는 새벽마다 여기 와서 남의 집 아이들 밥을 할까? 은희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영상을 확인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지난달도 매일같이 할머니는 나타났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폭염에도, 한겨울 추위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희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세상에. 은희는 입을 가렸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이 할머니는 매일 새벽 이곳에 왔다. 처음에는 원장도 몰랐다. 아니, 처음 몇 년은 다른 원장이었다. 은희가 이곳에 온 건 3년 전이었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곳에 왔다. 은희는 할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봐야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주소를 물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은희는 할머니 집 앞에 섰다.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오래된 화분 몇 개. 은희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은희는 밝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새싹 어린이집 원장 김은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다.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혹시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은희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작게 한숨을 쉬었다. 들키고 말았네요. 할머니, 왜 이러시는 건가요? 10년이나.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매일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저는 몰랐지만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들, 잘 먹었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항상 잘 먹어요. 아이들이 특히 할머니 미역국을 좋아해요. 맛있다고 매번 그래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럼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은희는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이 할머니를 매일 새벽 이곳으로 오게 했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으려 했다. 은희는 급하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는 저희가 알았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조리사 선생님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아이들한테도. 아니에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대로가 좋아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게 저한테는 편해요. 하지만 제발 그냥 두세요. 부탁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은희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뭔가 큰 비밀 앞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할머니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간절한 부탁,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이 일에는 깊은 사연이 있다고. 은희는 돌아서서 걸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조용히 두겠지만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아내야겠다고. 그리고 할머니를 도와야겠다고. 어떤 식으로든. 그날 밤, 은희는 어린이집 기록을 뒤졌다. 10년 전 자료까지. 혹시 할머니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까 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는 정말 유령처럼 나타나 일하고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은희는 고민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까? 조리사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하지만 할머니의 부탁이 떠올랐다. 제발 그냥 두세요. 은희는 결국 비밀로 하기로 했다.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한 가지는 바꾸기로 했다. 매일 아침 급식실에 들어갈 때 할머니가 해놓은 음식을 보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하기로. 비록 할머니는 듣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전하기로. 다음 날 새벽,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떠난 뒤였다. 여전히 따뜻한 밥과 국만이 급식실을 지키고 있었다. 은희는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 혼자 밥을 먹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을까? 은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것. 비록 할머니는 아이들을 만나지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는 그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것. 어쩌면 할머니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라는 것. 10년 전 봄이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4월의 어느 날, 박영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웃음이 많았고, 말이 많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동네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것도 즐거워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빛나게 한 것은 손주였다. 7살 박민준. 영자의 외동아들 부부가 낳은 아이였다. 까만 눈망울, 통통한 볼, 천진난만한 웃음. 영자에게 민준이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다. 그래서 민준이는 주중에는 영자와 함께 지냈다.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려오고, 저녁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기까지. 영자는 하루 종일 손주와 함께였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할매, 오늘 뭐 먹어요? 민준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까? 와, 할매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는 영자의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다. 영자는 그런 손주가 너무 예뻐서 볼을 꼬집곤 했다. 우리 민준이, 할매가 해주는 밥은 다 맛있다고 하네? 응. 할매 밥이 엄마 밥보다 100만 배 맛있어. 영자는 웃었다. 손주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신이 손주에게 특별하다는 것. 그것이 영자를 행복하게 했다. 늙어서도 쓸모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느낌. 그해 4월, 아들 내외가 이민을 결정했다.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았고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영자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다. 하지만 영자는 거절했다. 이 동네가 좋았고 이 집이 좋았고 무엇보다 늦은 나이에 언어 장벽이 두려웠다. 엄마, 정말 안 가실 거예요? 그래, 너희끼리 가거라. 엄마는 여기가 편해. 민준이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괜찮아. 방학 때마다 오면 되지. 요즘 비행기 타면 금방이잖니. 영자는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민준이와 헤어진다는 것. 매일 보던 얼굴을 못 본다는 것. 그 웃음, 그 목소리, 그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 출국 날이 다가왔다. 공항에서 영자는 민준이를 꼭 안았다. 손주의 작은 몸이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영자는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민준이 앞에서는 강한 할머니여야 한다고. 민준아, 할매 잘 다녀와야 해. 알았지?
할매, 저 할매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할매도 민준이 보고 싶을 거야. 그래도 우리 민준이 새로운 곳에서 재미있게 잘 지내야 해. 할매는요? 할매는 뭐 하고 지낼 거예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주 없는 집에서 무얼 하며 지낼까? 빈 방을 보며 무얼 생각할까? 갑자기 앞이 캄캄했다. 할매는 건강하게 잘 지낼 거야. 민준이 걱정하지 마. 민준이는 영자의 목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할매, 사랑해요.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터졌다. 하지만 웃으며 울었다. 손주가 슬퍼하지 않도록. 할매도 민준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비행기가 떴다. 영자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비행기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민준이 방은 그대로였다. 장난감, 그림책, 작은 침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주인공만 없었다. 영자는 그날부터 무너졌다. 밥맛이 없었다. 잠도 오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었다. 밖에 나가도 의미 없었다. 모든 것이 무기력했다. 삶의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다. 시장에 가면 아이 옷 파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민준이에게 입히면 예쁠 것 같은 옷들. 하지만 살 수 없었다. 민준이는 여기 없으니까. 마트에 가면 민준이 좋아하던 과자가 눈에 들어왔다. 손이 자동으로 뻗어졌다가 멈췄다. 누구 먹으라고? 영자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손주 어디 갔어? 미국 갔다며? 많이 보고 싶겠네. 그런 질문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대답하기 싫었다. 대답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6개월이 지났다. 영자는 방 안에만 있었다. 나가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다. 민준이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통화는 했지만 화면으로 보는 손주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목소리는 들리지만 안을 수는 없었다.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어느 날 영자는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에 외출이었다. 무작정 걷다가 새싹 어린이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 뛰어노는 모습, 선생님을 부르는 목소리. 영자는 발이 멈췄다.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민준이를 닮았다. 얼굴이 닮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웃는 모습이, 뛰는 모습이 민준이 같았다. 영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봤다. 그때 한 아이가 넘어졌다. 으앙, 울음소리가 터졌다. 선생님이 달려가 아이를 안아 일으켰다. 무릎을 닦아주고 토닥이고 괜찮다고 말해줬다.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다시 뛰어갔다. 영자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 있을까? 할머니 손맛을 아는 아이들일까?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어본 아이들일까?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냥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민준이를 그리워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영자는 어린이집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원장에게 물었다. 혹시 봉사가 필요하신가요?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봤다. 봉사요? 급식 봉사요. 제가 밥은 좀 할 줄 알거든요. 아이들 밥 해주고 싶은데.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영자의 새벽 봉사, 민준이를 향한 그리움을, 손주에게 못해준 사랑을 남의 아이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것이 10년 전 그날의 일이었다. 봉사를 시작한 첫날 영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설렜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영자는 생각했다. 오늘 아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주면 좋아할까? 민준이가 좋아하던 메뉴를 떠올렸다. 미역국, 불고기, 계란찜, 김치볶음밥. 어린이집에 도착해 급식실로 들어갔다. 원장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있었다.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민준이를 위해 수없이 해왔던 그 동작들을. 밥이 다 되었을 때 영자는 잠시 멈춰섰다. 이 밥을 누가 먹을까? 어떤 아이들일까? 민준이 같은 아이도 있을까? 궁금했다. 하지만 보지 않기로 했다. 보면 더 그리워질 것 같았다. 민준이 생각이 더 날 것 같았다. 영자는 조용히 어린이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잠깐 쉬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오늘 120명의 아이들이 내가 만든 밥을 먹는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자는 어린이집으로 갔다.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했다. 어떤 날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어떤 날은 카레라이스와 단무지, 어떤 날은 잡채와 김밥. 영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절대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러 일찍 와서 일찍 떠났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원장과 선생님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싶었다. 왜 그랬을까? 영자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민준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지도. 민준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남의 아이들에게 하고 있다는 죄책감,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남의 아이들을 이용한다는 부끄러움. 영자는 아이들을 보고 싶었다. 어떤 얼굴인지, 어떻게 먹는지, 맛있다고 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참았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민준이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영자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절대 아이들을 보지 않기. 절대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날씨에도 영자는 새벽 봉사를 멈추지 않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냉국, 열무김치, 수박. 아이들이 더위를 이기도록.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고 날씨가 서늘해졌다. 영자는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다. 호박죽, 감자탕, 고구마 마탕.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차가웠다. 영자는 새벽 추위를 뚫고 어린이집으로 갔다.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두르고 미끄러운 길을 조심히 걸었다. 겨울에는 더 뜨끈한 음식을, 된장찌개, 김치찌개, 떡국, 아이들이 몸을 녹이도록.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영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날씨가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일 새벽 어린이집에 나타났다. 그것이 영자의 일상이 되었다. 삶의 이유가 되었다. 2년이 지났다. 영자는 여전히 아이들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존재를 느꼈다. 급식실에 남겨진 흔적들, 빈 그릇, 먹다 남긴 반찬, 가끔 떨어진 숟가락. 영자는 그것들을 보며 상상했다. 어떤 아이가 이 그릇을 썼을까? 잘 먹었을까? 맛있었을까? 3년이 지났다. 원장이 바뀌었다. 새로운 원장은 영자의 존재를 몰랐다. 하지만 매일 아침 급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다. 조리사에게 물었지만 조리사도 몰랐다. 저도 이상해요. 항상 누군가 미리 해놓고 가는 것 같은데
원장은 CCTV를 확인하려다가 그만뒀다. 잘 해놓고 가는데 뭐가 문제겠냐고 생각했다. 5년이 지났다. 영자는 점점 더 능숙해졌다. 아이들 입맛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남기는지, 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양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손에 익었다. 7년이 지났다. 영자는 이제 민준이 생각을 덜하게 되었다. 아니, 생각은 하지만 덜 아팠다.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지으며 민준이를 떠올렸다. 민준아, 할매가 너한테 못 해준 밥을 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어. 너도 잘 먹고 있지? 9년이 지났다. 영자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더 굽었고 무릎이 아팠고 손가락에 관절염이 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일을 멈추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다시 빈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을 것 같았다. 10년째 영자는 여전히 매일 새벽 어린이집에 갔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영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영자는 바라는 것이 없었다. 그저 이 시간, 이 일, 이 작은 의미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영자는 작은 수첩을 샀다. 그리고 거기에 적었다. 민준아, 할매는 잘 지내고 있어. 매일 아이들 밥을 해주면서 너를 생각해. 너한테 못 해준 사랑을 이 아이들한테라도 주고 싶구나. 할매가 이기적이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할매는 살 수가 없어. 미안해, 민준아. 그리고 사랑해. 영자는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오늘도 120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자를 모르는, 영자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 하지만 영자에게는 소중한 아이들. 10년째 되는 해, 봄. 영자는 평소처럼 새벽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급식실 불이 이미 켜져 있었다. 영자는 멈칫했다. 누가 먼저 와 있나? 조리사님이 일찍 나온 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 원장 김은희가 서 있었다. 영자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영자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는 말없이 서 있었다. 은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알고 계셨군요. 네,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할머니 집에도 찾아뵙고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할머니,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둘이 하면 더 빠르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전 혼자 하는 게, 할머니, 10년 동안 혼자 하셨어요. 이제는 좀 도움 받으세요. 네. 은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영자는 거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둘은 나란히 서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영자가 쌀을 씻으면 은희가 재료를 다듬었다. 영자가 국을 끓이면 은희가 반찬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먹했다. 영자는 10년 동안 혼자 일하는 데 익숙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편해졌다. 은희는 말이 많지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한 것만 물었다. 영자는 그런 은희가 고마웠다. 일이 끝날 무렵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타드릴게요. 영자는 거절하려다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신다는 것.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둘은 급식실 한 구석에 마주 앉았다. 은희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영자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다.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까지 번졌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영자는 한참 침묵했다.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입이 열렸다. 손주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은희는 조용히 들었다. 7살 때 미국으로 갔어요. 부모 따라. 그리고 다시는 못 봤어요.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요. 살아 있어요. 지금은 17살이 됐겠네요. 하지만 저한테는 7살 그대로예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처음에는 연락했어요. 전화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하지만 점점 뜸해졌어요. 아이는 커가고, 새 친구들 사귀고, 새 생활에 적응하고, 할매는 점점 잊혀졌죠. 할머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니까. 하지만 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주 없는 집이, 손주 없는 하루하루가. 영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러다 우연히 이 어린이집 앞을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노는 걸 봤죠. 그때 생각했어요. 민준이한테 못해준 사랑을 이 아이들한테라도 주면 어떨까? 그러면 제가 조금은 덜 아플까? 은희는 손수건을 꺼내 영자에게 건넸다. 영자는 고맙다는 듯 받아들고 눈가를 닦았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밥 해주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면 더 그리울 것 같아서.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10년이 빨리 갔어요. 어느새 이 일이 제 삶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여기 오는 것, 아이들 밥 짓는 것, 그게 제가 사는 이유가 됐죠. 영자는 빈 컵을 내려놓았다. 웃기죠? 늙은이가 남의 아이들한테 집착하는 거, 제 외로움을 채우려고 남의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은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사랑이에요.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주신 건 진짜 사랑이에요.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그저 주기만 하는 사랑.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전 아이들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꼭 얼굴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일어나 이곳에 왔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영자는 울먹였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다. 은희는 영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는 아이들을 만나보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왜요? 무너질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 민준이 생각나서 울 것 같아요. 울어도 돼요. 참을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전 이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영자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아직은 아이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알겠어요.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영자는 일어났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은희가 배웅했다. 할머니,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영자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어린이집을 나섰다. 걸으며 생각했다. 오늘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해받았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1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온 무게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았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허리, 늙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예전처럼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무언가 작은 빛이 깃든 것 같았다. 영자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적었다. 민준아, 오늘 원장 선생님한테 할매 이야기를 했어. 10년 만에 누군가한테 마음을 열었어. 괜찮더라. 생각보다 괜찮더라. 할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너도 잘 지내고 있지? 할매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이제는 이곳 아이들도 사랑하는 것 같아. 그 후로 은희와 영자는 가끔 함께 일했다. 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일찍 나와 영자를 도왔다. 둘은 점점 편해졌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은희가 제안했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만 더 계세요. 아이들 등원 시간까지. 영자는 당황했다. 왜요? 전 아이들 보기 싫다고.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소리만 들어보세요. 아이들 목소리. 영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은희의 눈빛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8시 반.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뭐 먹어요? 밝고 맑은 목소리들. 영자는 급식실 구석에 숨어서 그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갔다. 복도가 시끌벅적해졌다. 뛰어다니는 발소리, 웃음소리, 장난치는 소리. 영자는 눈을 감았다. 귀를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선생님, 오늘 급식 뭐예요? 미역국이랑 불고기 덮밥이야. 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저도요. 미역국 완전 맛있어요. 아이들은 급식을 기다리며 신이 났다.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기다리는 아이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들. 12시. 점심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급식실로 내려왔다. 영자는 조리실 안쪽에 숨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다. 120명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았다. 각자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했다. 우와, 오늘 진짜 맛있다. 미역국 국물이 최고야. 불고기 양념 완전 맛있어. 아이들은 정신없이 먹었다. 어떤 아이는 밥을 한 그릇 더 받았다. 어떤 아이는 국을 리필했다. 선생님들도 함께 먹으며 웃었다. 영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아이들. 맛있다고 웃는 얼굴들. 영자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한 아이가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오늘 밥 누가 했어요? 조리사 선생님이 하셨지. 조리사 선생님한테 맛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럴게. 영자는 웃었다. 아이가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한 것이다. 비록 아이는 모르지만 영자는 알았다. 그 마음이 자신에게 닿았다는 것을. 급식 시간이 끝났다. 아이들은 그릇을 정리하고 교실로 돌아갔다. 영자는 그제야 급식실로 나왔다. 빈 그릇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들. 영자는 그것들을 보며 생각했다. 아이들이 잘 먹었구나. 맛있게 먹었구나. 은희가 다가왔다. 어떠셨어요? 영자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겨우 말을 꺼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 목소리 들으니까 어떠세요? 민준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은희는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할머니, 천천히 가도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음에도 아이들 소리를 들어야겠다고.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져야겠다고. 그 후로 영자는 가끔 아이들 등원 시간까지 남았다.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영자를 채웠다. 빈 마음을 조금씩 채워갔다. 어느 날 은희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할머니, 이번에는 아이들을 직접 보는 게 어때요? 멀리서라도. 영자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어떤 얼굴들일까? 어떤 표정으로 밥을 먹을까? 한번 해볼게요. 은희는 영자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급식실이 보였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다. 영자는 벽에 기대 서서 조용히 지켜봤다. 작은 아이, 큰 아이, 머리 긴 아이, 머리 짧은 아이. 120명 모두 다른 얼굴이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는 같았다.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행복한 표정. 영자는 한 아이에게 시선이 멈췄다. 민준이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그 아이는 밥을 입에 넣고 씹으며 웃었다. 친구와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다. 영자는 상상했다. 민준이도 저렇게 밥을 먹고 있을까? 미국 어딘가에서 할매 모르게 자라며 밥을 먹고 웃고 있을까?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그리움과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다. 영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다. 민준아, 잘 먹고 잘 자라렴. 할매는 여기서 너를 응원하고 있어. 그리고 이 아이들도 사랑하고 있어. 할매가 너한테 못 해준 만큼 이 아이들한테 해줄게. 영자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 자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은희가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준 사랑이 다시 할머니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사랑은 돌고 도는 것이구나. 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 영자는 자주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봤다. 얼굴을 익혔다.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게 되었다. 어떤 아이가 밥을 많이 먹는지, 어떤 아이가 편식하는지, 어떤 아이가 친구들과 잘 노는지. 영자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중한 아이들이었다. 영자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었다. 어느 날 밤, 영자는 수첩에 적었다. 민준아, 할매가 드디어 아이들을 봤어. 120명 모두 예쁘더라. 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예쁘더라. 할매는 이제 이 아이들을 사랑해도 되는 것 같아. 너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할매 마음에는 너도 있고 이 아이들도 있어. 할매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그래서 좋아, 민준아. 봄이 왔다. 새싹 어린이집 마당에 개나리가 피었다. 아이들은 꽃을 보며 신기해했다. 영자는 여전히 매일 새벽 나왔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어느 날 은희가 영자에게 말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가족이요? 네, 부모님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놀이도 하고.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다른 아이들의 할머니들,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할머니들, 그 모습을 보면 다시 아플 것 같았다. 전 그날은 안 올게요. 할머니, 괜찮아요. 전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은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영자가 여전히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행사 당일, 영자는 집에 있었다. 새벽에도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다. 오늘은 조리사들이 특별 메뉴를 준비할 거라고 했다. 영자는 필요 없는 날이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지금쯤 아이들은 부모님, 조부모님들과 함께 있겠지. 웃고 떠들고 행복하겠지. 영자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은 영원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놀라서 문을 열었다. 은희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이 하나가 있었다. 할머니, 소개할게요. 이 아이는 지민이에요.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영자는 말을 잃었다. 왜 이 아이를 데려온 걸까? 은희가 설명했다. 지민이는 엄마 아빠가 맞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셔서 오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왔어요. 할머니, 지민이랑 같이 놀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민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 할머니도 손주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영자는 아이를 내려다봤다. 7살쯤 되어 보였다. 민준이와 같은 나이였을 때 아이는 영자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랑 같이 놀아요. 영자의 가슴이 뛰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가 영자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응, 그래. 영자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지민이구나. 예쁘다. 할머니도 예뻐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영자는 그 웃음에 마음이 녹았다. 은희가 말했다. 그럼 저는 어린이집에 다녀올게요. 지민이 잘 부탁드려요. 은희가 떠나고 영자와 지민이만 남았다. 영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지민이는 자연스럽게 영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집 구경해도 돼요? 그래, 어디 볼까? 영자는 아이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지민이는 이것저것 신기해하며 물었다. 영자는 하나하나 대답해줬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즐거웠다. 할머니, 배고파요. 뭐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요. 영자는 웃었다. 주방으로 가서 밥을 차렸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냈다. 손이 바빠졌다. 10년 만에 다시 손주를 위해 밥을 하는 기분이었다. 밥이 차려졌다. 지민이는 신이 나서 숟가락을 들었다. 와, 맛있겠다.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이거 어린이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영자는 멈칫했다. 응? 매일 어린이집에서 먹는 미역국이랑 똑같아요. 완전 맛있어요. 지민이는 정신없이 먹었다. 영자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그렇구나. 이 아이가 매일 내가 만든 밥을 먹었구나. 10년 동안. 지민아, 어린이집 밥 맛있니?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 밥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근데 이상해요. 어린이집 밥이랑 할머니 밥이 똑같아요. 영자는 웃었다. 아이는 모르는 것이다. 어린이집 밥을 만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밥을 다 먹고 지민이가 말했다. 할머니, 놀아줘요. 뭐 하고 놀까? 그림 그려요. 영자는 종이와 색연필을 꺼냈다. 지민이는 신나게 그림을 그렸다. 영자도 옆에서 함께 그렸다. 오랜만에 색연필을 잡으니 어색했지만 아이가 웃어서 행복했다. 할머니, 뭐 그려요? 할머니는 꽃을 그리고 있어. 예뻐요. 저는 할머니 그릴래요.
지민이는 영자의 얼굴을 그렸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렸다. 다 그리고 나서 보여줬다. 짜잔, 할머니예요. 영자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그려줬다. 1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고맙다, 지민아.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그냥 기뻐서 그래. 지민이는 영자를 안았다. 작은 팔이 영자의 허리를 감쌌다. 영자는 아이를 꼭 안았다. 민준이를 안던 기억이 떠올랐다. 따뜻했다. 그립고 아프고 하지만 행복했다. 해가 저물었다. 은희가 지민이를 데리러 왔다.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영자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지민이가 영자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오렴. 지민이가 떠나고 영자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늘 하루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영자를 채웠다. 영자는 수첩을 꺼냈다. 민준아, 오늘 할매가 지민이라는 아이를 만났어. 너처럼 예쁜 아이였어. 할매를 할머니라고 불러줬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할매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민준아, 할매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너 없이도 조금씩. 그 후로 지민이는 자주 영자를 찾아왔다. 은희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민이 엄마가 직접 모셔오기도 했다. 영자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민이는 영자에게 어린이집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할머니,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왜? 제 크레파스를 안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화해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 밥이 너무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영자는 웃었다. 자신이 만든 밥이 아이들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니. 보람찼다. 지민아, 어린이집 급식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미역국이요. 그리고 불고기 덮밥이랑 계란찜이랑 다 맛있구나? 네, 근데 할머니 밥이 더 맛있어요. 왜 똑같은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영자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말해줘야 할까? 어린이집 밥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았다. 아이가 더 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커지면, 지민이는 영자에게 다른 아이들 이야기도 해줬다. 할머니, 우리 반에 준호라는 애가 있어요. 밥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 3그릇이나 먹어요. 선생님이 배 안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준호가 그랬어요. 이 밥은 아무리 먹어도 배 안 아파요. 영자는 웃으며 눈가를 닦았다. 아이들이 자신의 밥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영자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어느 날 지민이가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손주 없어요? 영자는 멈칫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있어. 어디 있어요? 왜 안 와요? 멀리 있어. 아주 멀리. 그럼 보고 싶겠네요. 응, 많이 보고 싶어. 그럼 연락해요. 영상 통화하면 되잖아요.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야지. 언젠가는. 지민이는 영자를 안아줬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줬다. 영자는 그 작은 위로에 눈물이 났다. 아이가 자신의 아픔을 느낀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준 것이다. 그날 저녁 영자는 오랜만에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국은 한낮이었다. 민준이가 받았다. Hello? 영어였다. 영자는 당황했다. 민준아, 할매야.
Oh, grandma. How are you? 여전히 영어였다. 영자는 한국말로 말했다. 민준아, 한국말로 해줄래? 할매, 죄송해요. 요즘 한국말이 잘 안 나와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손주가 한국말을 잊어가고 있었다. 할매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괜찮아. 할매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할매, 잘 지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요. 학교 생활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다.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언어의 벽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이 생긴 것 같았다. 민준아, 할매. 할매 사랑해. 저도 할매 사랑해요. 근데 할매, 저 지금 숙제해야 해서. 아, 그래.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해. 네. 안녕히 계세요. 할매. 전화가 끊겼다. 영자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손주와의 거리를 느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 돌이킬 수 없는 거리.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다. 지민이가 있었으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영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다음 날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갔다. 그리고 오늘은 아이들 등원 시간까지 남았다. 복도 끝에 서서 아이들을 맞았다. 아이들은 영자를 보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영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인사했다. 영자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이 작은 인사, 이 작은 연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은희가 다가왔다. 할머니, 오늘 아이들한테 소개해드릴까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대로가 좋아요. 왜요? 전 특별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뒤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싶어요. 은희는 영자의 마음을 이해했다. 영자는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감사 인사도 칭찬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고 주고 사라지고 싶어 했다. 알겠어요. 할머니 뜻대로 할게요. 영자는 은희에게 고마워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큰 위로였다. 그날 저녁, 영자는 또 수첩을 꺼냈다. 민준아, 오늘 할매가 너한테 전화했어.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았어. 한국말이 서툴러진 게 조금 슬펐지만 괜찮아. 넌 잘 자라고 있으니까. 할매는 여기서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어. 너를 잊은 게 아니야. 너는 항상 할매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이제 할매 마음에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120명의 아이들이 더 있어. 그래서 할매 마음이 더 넓어지고 있어. 고마워, 민준아. 내가 할매를 강하게 만들어줬어. 영자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영자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민준이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미국 어딘가에서 할매를 생각하며? 아니, 아닐 것이다. 민준이는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맞다. 아이는 자라야 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할매는 뒤에 남아 응원하면 된다. 멀리서 조용히. 영자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민준이를 보내주기로 한 것이다. 붙잡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신 여기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한 것이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어린이집 마당에는 해바라기가 피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신나게 놀았다. 영자는 여전히 매일 새벽 급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은희가 자주 함께했고 지민이가 가끔 와서 도와줬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쌀 씻을게요. 지민이는 작은 손으로 쌀을 씻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민준이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지민이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어느 날 은희가 제안했다. 할머니, 이번 달 말에 어린이집 생일 파티가 있어요. 이번 달에 태어난 아이들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날 할머니도 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앞에 나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봐주세요. 영자는 고민했다. 아이들의 생일, 축하받는 아이들, 행복한 얼굴들, 보고 싶었지만 두렵기도 했다. 생각해 볼게요. 생일 파티 날이 다가왔다. 영자는 결국 가기로 했다. 지민이가 그날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지민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다. 오후 3시. 영자는 어린이집 강당 뒤쪽에 조용히 앉았다.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무대 위에는 케이크와 풍선으로 꾸며진 테이블이 있었다. 이번 달 생일인 아이들 10명이 앞에 나왔다. 지민이도 그 중 하나였다. 노래가 시작되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불렀다. 지민이는 신이 나서 웃었다. 촛불을 불고 케이크를 자르고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의 7번째 생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불고 웃었었다. 영자가 옆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지민이 옆에는 엄마가 있었다. 영자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슬프지만 괜찮았다. 영자는 깨달았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옆에 있지 않아도, 품에 안지 않아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흩어졌다. 지민이가 영자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할머니, 왔어요. 생일 축하해. 지민아. 영자는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직접 든 목도리였다. 여름이라 지금 쓸 수는 없지만 겨울이 오면 유용할 것이었다. 와, 할머니가 만들었어요? 응. 할매가 너 생각하며 떴어. 지민이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더운데도 벗지 않았다. 그리고 영자를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터졌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 10년 동안 혼자 삼켰던 슬픔.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주변 아이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할머니가 왜 울어?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들은 영자를 둘러쌌다. 어떤 아이는 휴지를 가져다 줬다. 어떤 아이는 등을 토닥였다. 어떤 아이는 그냥 옆에 서서 영자를 바라봤다. 영자는 아이들을 보며 울었다. 이 아이들. 자신을 위로해주는 이 작은 아이들. 영자는 120명 모두를 보았다. 하나하나 얼굴을 보았다. 모두 다른 얼굴, 모두 다른 표정. 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슬퍼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매는 행복해서 울어. 행복하면 왜 울어요? 행복도 너무 커지면 눈물이 나는 거야.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좋아해요. 다른 아이들도 따라 말했다. 저도요. 저도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 최고예요. 영자는 웃으며 울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120명의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순간,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이 순간, 은희가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누구신지. 영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다.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영자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얘들아, 할매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다. 할매가 10년 동안 매일 너희들 밥을 해줬어. 아이들은 놀랐다. 할머니가요? 네. 매일 새벽에 와서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었어.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어서. 우와, 그래서 밥이 맛있었구나.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영자에게 달려와 안겼다. 120명이 한꺼번에 안길 수는 없어서 줄을 섰다. 한 명씩 영자를 안아줬다. 영자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이름을 물었다. 이름을 외웠다. 얼굴을 기억했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왜 우리한테 밥 해줬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할매한테 손주가 있었어. 근데 멀리 가서 못 봐. 그래서 외로웠어. 너희들한테 밥 해주면서 할매가 위로받았어. 고마워, 얘들아. 아이들은 영자를 더 꽉 안아줬다. 어떤 아이는 말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손주 되어줄게요. 저도요. 저도 할머니 손주 할래요.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 모두 할매 손주야. 120명 손주. 그날 영자는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 섰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안아주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영자는 수첩을 꺼냈다. 민준아, 오늘 할매가 120명 손주를 얻었어. 너 외에 120명이 더 생긴 거야. 많지? 하지만 괜찮아. 할매 마음은 넓으니까. 너도, 이 아이들도 모두 사랑할 수 있어. 민준아, 할매는 이제 정말 괜찮아. 행복해. 고마워, 민준아. 내가 할매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 그 후로 영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영자를 급식 할머니라고 불렀다. 영자는 그 이름이 좋았다. 거창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그저 밥 해주는 할머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자는 여전히 새벽에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은희가 함께했고, 조리사 선생님들도 함께했다. 지민이도 주말에는 와서 도왔다. 급식실은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급식 시간마다 영자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 밥 맛있어요. 할머니, 저 오늘 3그릇 먹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영자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대답해줬다. 웃어줬다.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영자에게 편지를 줬다. 할머니, 이거 제가 썼어요. 영자는 편지를 펼쳤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준호 올림.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고 날씨가 선선해졌다. 영자는 아이들을 위해 호박죽을 끓였다. 아이들은 호박죽을 먹으며 할머니 집 냄새 나요. 라고 말했다. 영자는 웃었다. 그래, 이게 할머니 집 냄새지. 어느 날 영자에게 전화가 왔다. 민준이었다. 할매, 저예요. 민준이요. 민준아, 할매,
제가 다음 달에 한국 가요. 방학이거든요. 영자는 가슴이 뛰었다. 10년 만에 손주를 본다니. 정말 오니? 네. 엄마 아빠랑 같이요. 할매 보고 싶어요. 할매도 너 보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준이를 본다. 10년 만에 어떤 모습일까? 많이 컸을까? 할매를 기억할까? 한 달 후 민준이가 왔다. 공항에서 영자는 손주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타났다. 17살이 된 민준이. 키가 훌쩍 컸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 민준이었다. 할매. 민준이가 달려와 영자를 안았다. 영자는 손주를 꽉 안았다. 10년 만에 느끼는 온기.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민준아. 우리 민준이. 할매 보고 싶었어요. 할매도 너무 보고 싶었어.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10년 만에 만난 할머니와 손주였다. 집으로 돌아와 영자는 민준이에게 밥을 차렸다. 미역국, 불고기, 계란찜. 민준이가 좋아하던 음식들. 민준이는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크게 떴다. 할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영자는 웃었다. 그럴 거야. 할매가 10년 동안 이 맛으로 다른 아이들 밥 해줬거든. 다른 아이들요? 영자는 민준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어린이집 봉사, 10년간의 급식 준비, 120명의 아이들. 민준이는 조용히 들었다. 할매,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야. 내 덕분에 할매가 살았어. 내가 없었으면 할매는 그냥 포기했을 거야. 근데 너를 그리워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할매가 여기까지 왔어. 민준이는 영자를 안았다. 할매, 미안해요. 자주 연락 못해서. 괜찮아. 넌 내 삶을 살아야지. 할매는 여기서 할매 삶을 살고, 다음 날 영자는 민준이를 새싹 어린이집에 데려갔다. 아이들에게 소개했다. 얘들아, 이 오빠가 할매 손주야. 민준이라고 해. 아이들은 민준이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 나는 민준이야. 아이들이 달려와 민준이를 둘러쌌다. 오빠, 할머니 손주예요. 우와, 할머니 진짜 손주 있었어요. 오빠, 우리랑 놀아요. 민준이는 아이들과 놀아줬다. 공을 차고 술래잡기를 하고 그네를 밀어줬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자신의 손주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 두세 개가 만나는 모습. 점심시간이 되었다. 민준이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영자가 만든 밥. 민준이는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다. 이 맛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응, 할매 손맛이지. 할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할매가 더 감사하지. 이 아이들이 할매를 살렸으니까. 식사 후 한 아이가 민준이에게 물었다. 오빠, 할머니 좋아요? 응,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리도 할머니 제일 좋아해요. 민준이는 웃었다. 그리고 영자를 봤다. 영자도 웃었다. 둘은 무언가를 이해한 눈빛을 나눴다.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것이라는 것을.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민준이가 떠나는 날, 영자는 공항까지 배웅했다. 할매, 자주 올게요. 방학마다. 그래, 기다릴게. 할매,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그럼 할매가 잘 돌볼게.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영자를 안았다. 할매, 사랑해요. 할매도 너 사랑해.
그리고 이제는 120명도 사랑해. 민준이는 웃으며 떠났다. 영자는 손을 흔들었다. 슬프지 않았다. 이제는 보낼 수 있었다. 민준이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응원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영자는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민준아, 너를 봤어. 정말 많이 컸더라. 할매는 행복했어. 내가 잘 자라고 있어서. 그리고 할매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민준아, 할매는 이제 괜찮아. 너 없이도, 혼자서도. 왜냐하면 할매는 혼자가 아니거든. 120명의 손주가 있으니까. 너를 포함하면 121명. 할매는 부자야, 민준아. 정말 부자야. 영자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영자는 미소 지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어린이집에 갈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지을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것이다. 아이들을 안아줄 것이다. 그것이 영자의 삶이었다. 그것이 영자의 행복이었다. 영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손주를 잃었지만 120명을 얻었다. 사랑을 잃었지만 더 큰 사랑을 발견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영자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아이들이 기다려졌다. 120명의 손주들이. 영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120명의 아이들이 웃으며 할머니라고 부르는 꿈을. 영자는 꿈속에서도 웃었다. 그렇게 손주 없는 할머니는 120명의 할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매일 새벽, 사랑을 짓는 할머니로.